직구 사태 잘 아시죠? 여러분, 직구 사태 이야기하기에 앞서 지금 직구 사태의 출발점에 중국산 제품의 저가 공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지난 30년 동안 중국과 수교를 맺고 교역하면서 정말 중국이라는 승천하는 용 등에 올라타서 함께 성장했다. 어떤 언론이 이렇게 표현하던데 정말 그랬습니다. 이 중국도 이제 과거 살벌한 그리고 굉장히 경직된 공산주의를 추구하다가 공산주의가 무너지면서 그때부터 자본주의 시스템을 도입하기 시작했죠. 시장을 정말 폭발적으로 키워왔던 그런 중국이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중국에 편승해서 대박을 냈죠. 우리나라 수출품의 25%를 중국이 담당해 주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100개 물건 만들면 25개를 중국이 사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30년이 지나고 최근에 윤석열이가 미국, 일본과 가까워지면서 중국을 의도적으로 멀리한 측면도 분명히 있는데 뭔가 변화가 이제 발생했습니다. 지금 한중 수교 31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가 중국과의 무역에서 적자를 냈습니다. 최대 수출국도 이제 더 이상 중국이 아닌 거예요. 미국이 됐습니다. 그리고 중국산 제품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커졌는데 이게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이 적자가 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요소수, 여러분. 한국이 해외에서 가장 많이 의존하는 품목, 요소수 같은 것 한 4,000개에 달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중국 직구 사이트에는 의존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중독된 한국 소비자가 급증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셋째, 반도체를 제외하고 첨단 기술 분야에서도 한중 간의 기술 격차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과 중국의 경쟁이 더욱 격화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중국이 사람 수는 많았지만은 제품이나 기술이 현격하게 그 퀄리티가 떨어져서 결국 한국에 의존하는 바가 컸는데 이제 많이 좁혀졌어요. 이보니까 자동차를 건너뛰고 전기차로 전환을 했고 유선 전화를 건너뛰고 휴대전화로 넘어간 중국. 지금 우리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정말 큰 노하우를 축적했어요. 이거는 여러분 제가 분석한 게 아니라 매일경제의 김대영 기자 오늘 그 칼럼을 제가 일부 인용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전자상거래 1위, 압도적 1위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쿠팡이죠. 쿠팡. 그 영월에 갔는데 영월 시장에 가지고 영월 더덕을 이제 살려고 했는데 할머니께서 더덕을 안 파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할머니 그 떡 파는 데가 어딘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했더니 할머니께서 쿠팡. 그렇습니다. 쿠팡이 1등이고 그다음에 2위, 3위가 알리와 테무예요. 여러분 벌써 그렇게 됐습니다. 그동안 11번가 G마켓 다 빌려놨어요. 알리 같은 경우에 한국의 통합물류센터 구축 등 1조 4천억을 투자하겠다는 투자 계획도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그 알리와 테무에서 파는 그 일부 어린이용 제품과 장신구에서 기준치를 뛰어넘는 발암 기능 물질과 환경 호르몬이 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KC 인증받은 물품만 수입 허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세상이 다 열려 있는데 직구가 거의 일상화 됐는데 앞으로 KC 인증받은 것만 들어올 수 있게 한다라는 거 아니에요?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래서 소비자 사이트에는 해외 직구를 막으면 같은 물건을 2배, 3배 더 주고 사야 한다. 중간 유통상이 KC 인증 마크만 붙여서 폭리를 얻을 수도 있다. 이렇게 불만이 폭발했어요. 이 조선일보에 나온 내용인데. 그래서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이 엉망행정의 교과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고 심지어 한동훈마저 반대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일요일에 정부가 급하게 브리핑을 열고 직구를 제한하겠다. 이거 없던 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와, 이거 면밀한 검토 없이 설익은 정책을 던졌다가 접은 것인데 그런데 또 오늘 또 매일경제 보도를 보니까 말이죠. 이게 특수부대 군인들의 보급품 역시 이렇게 직구로 들어오는 것이 많은데 대부분 키 인증을 받지 않은 것이라는 거예요. 특전, 특공 같은 야전에서 가장 강도 높게 훈련받고 있는 군인들이 그동안 미국, 유럽 등 이른바 사제 제품을 자기 돈으로 구매해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예컨대 이제 지혈대, 웨폰 라이트 같이 배터리 들어가는 장비 전반, 통신 장비 관련한 부수 기재 그리고 부품, 펠터라고 있다면서요. 군용 통신, 방음, 헤드셋 이거를 이제 KC 인증이 없는 것들이 대부분인데 이러면 앞으로 구할 수 없게 된다는 말이죠. 물론 국내에 대체품이 없지는 않는데 퀄리티가 매우 약하다고 하네요. 만약에 정부가 이렇게 번복하지 않았다면 훈련 등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보급품들이 또 대개 중국산이고요. 자, 여러분. 이거 보면서 정부가 그래도 다행히 일요일에 철회를 했으니까 교훈을 얻었겠지. 앞으로 잘하겠지.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와, 이 새끼들 이거 진짜 완전히 엉망진창이네. 쓰레기네. 믿을 수가 없겠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이 새끼들 진짜 큰일 날 새끼들이에요. 어떻게 직구를 제한할 생각을 했냐 이겁니다. 그 정책이 나오자마자 아이고 며칠 지나가나 보자. 근데 말이죠. 이거에 대해서 윤석열이 아니라 대통령실이 사과를 했죠. 근데 그게 국민의 어떤 그런 안전을 위해서 발암물질이 걱정돼서 그렇게 막았다? 근데 이상해요. 아니 그렇다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서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은 윤석열 정부는 왜 이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죠? 국민들이 폭발 안 해서? 국민들이 폭발해야만 이거 뭔 조치가 나오는 겁니까? 성의 있는 조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윤석열이 하는 거 보세요. 이 같은 혼선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 의견 수렴과 대언론 설명 강화 등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라고 지시를 했는데 지는 관계없다는 얘기죠. 내가 한 일 아니야. 이 참모들이 빙 같아가지고 얘네들이 저지른 일이야. 나를 의심하지 마.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가운데 이란 대통령이 헬기 추락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중동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만약에 이스라엘이 그림자라도 이 사건에 개입을 했다. 그런 순간에 이제 중동 전쟁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중동 전쟁 벌어지면 강 건너, 바다 건너 불구경 하시게요? 이 윤석열이가 이 정말 천하 또라이가 미국은 개입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이 상황에. 자기 군대를 보낼 수도 없는 것이고 한반도에 있는 주한미군도 못 보내고 한국 파병 좀 해야겠다. 평화유지군이라는 명목으로 한번 해봐라. 이렇게 나온다면 할까요? 안 할까요? 우리 성열이가. 할까요? 안 할까요? 물론 여러분 해외에 파병할 때는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데 이 새끼가 시행령으로도 보낼 길을 찾지 않겠어요? 우크라이나에 포탄 보내면 안 되는데 미국에게 수출하고 미국이 그걸 우크라이나로 보내는 방식으로 꼼수를 써서 보낸 거 아니에요. 많은 꼼수와 편법을 동원할 겁니다. 이 새끼 정말 무서운 새끼예요. 생각할수록 참 무모함과 무지함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 끌어내려야 합니다. 끌어내려야 합니다. 직구 사태만 봐도 이 정말 윤석열이의 이런 행태를 보며 답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윤석열이가 지금까지 국민의 삶에 정말 밀접한 그런 정책 어떻게 졸속으로 추진했는지 굳이 얘기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조선일보를 보니까 조선일보 기사예요. R&D 예산 이거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라. 이래서 4조 6천억 원이 삭감됐잖아요. 그런데 엊그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는 R&D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전면 폐지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총 사업비가 500억 이상 들어가는 재정사업은 예비 타당성 검토를 거쳐야 하는데 R&D 사업은 면제하라고 주는 것인데 줄일 땐 언제고 이제 와가지고는 전면적으로 폐지하라. 무슨 국정운영이 이렇게 널뛰기를 해도 되는 겁니까? 180도 바꿔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도체 투자 세액 공제율을 낮게 잡았다가 하루아침에 2배로 올린 사례도 있고요. 그 취약 연령을 만 5세로 앞당기겠다고 발표했다가 학부모들이 반발하니까 교육부 총리가 사퇴하면서 없던 일이 됐고 노동부 장관이 연장 근로시간 한도를 월 단위로 바꾸라고 말했다가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윤석열이가 또 뒤집었죠. 지난주에는 또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윤석열이가 이기긴 했습니다만은 법원은 2,000명을 굳이 올려야 할 직접적인 근거는 없어 보인다. 이러면서 정부가 그냥 지멋대로 2,000명 결정해서 추진했던 것이다라고 망신을 줬습니다. 당장 파병 걱정은 너무 과도할 수 있고요. 중동 전쟁 나면 기름이 당장 문제입니다. 여러분, 기름 어떡하실 거예요? 윤석열이가 잘 이 사태를 수습해서 국내 유가를 안정시키고 기름 공급에 뭔가 좀 차질이 없도록 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없어요. 성열이한테 그런 거 없어요. 기대할 게 따로 있지. 정말 큰일입니다. 큰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대통령을 바꿔야 합니다. 무슨 사실 어떤 기업의 물품을 샀는데 이 물품에 문제가 있으면은 불매하잖아요. 여러분, 한번 끌어내렸는데 또 끌어내리는 게 뭐가 그렇게 두렵고 힘든 일입니까? 좀 근데 각오는 해야 될 거예요. 이 새끼가 사법 전문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빠져나갈 구멍을 잘 찾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뜨겁게 무섭게 뭉치면은 이 새끼도 어쩔 수가 없어요. 탄핵으로 갑시다. 서둘러야 합니다. 이대로 방치하면 안 돼요. 민주당 세워라 내워라 안 됩니다. 국민을 살려야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또 어떤 분의 AI 로봇의 연설을 또 들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로봇의 연설입니다. 로봇의 연설이에요. 절대 어떤 사람이 한 연설이 아니다라는 점을 알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연설 함께 하시죠. 직구 금지에 대해 불만이 많으신 국민 여러분, 불만 있습니까? 담배는 없으시고요. 하하하. 농담입니다. 직구 반대하는 새끼들 한 명 한 명 돌직구를 날리고 싶네요. 그리고 한동훈 이 씨발 새끼가 직구 금지 안 된다며 흰소리 하던데, 내가 다른 건 몰라도 가발 수입 금지 원칙만은 지키겠습니다. 근데요, 자꾸 직구 논란을 나하고 엮는 사람이 있는데, 잘못한 건 부하 탓, 잘한 건 제 덕입니다. 보셨잖아요? 이태원 참사도 다 경찰 탓으로 돌린 거. 그리고 집사람에 대한 특검을 요구하던데 집사람 잘못이 있다면 박절하지 못한 것, 그리고 주부라서 뭘 잘 모르는 것, 그것뿐입니다. 또 집사람에게 죄가 있다면 예쁜 것, 이거 말고 또 있습니까? 뭐 성형미인이라고? 모여라 꿈동산 찍냐고? 아, 정말 우리 주변엔 씨발 새끼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지금 내가 참아서 그렇지 곧 본색 드러내면 좆되는 줄 아십시오. 신의 가호가 아니라 신의 과호가 여러분에게 임하길 빕니다.